이번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 중에서 회백질, 백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백질, 회백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처음인데요. 요거만 들어보셨죠? 회백질만 주로 들어봤어요. 뭐 이제 일단 뇌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가설은 2000년도 전에 1990년도까지만 해도 좀 이런 얘기 많지 않았나요? 생후 뭐 3세까지 뇌 발달이 다다. 뭐 그런 얘기 좀 많이 듣잖아요. 7세까지가 뇌 멈춘다 이제 이랬는데 그때가 왜 그랬냐면 살아있는 인간의 뇌 속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모르니까 요쯤 다 끝날 것 같아 하고 이제 추정을 했었던 건데 2000년 이후로 MRI가 발달되면서 저 기술력이 점점 발달되면서 살아있는 인간의 뇌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뇌 속의 회백질 양이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알게 됐고 이 회백질 양은 30대까지 생후 뭐 한 4세부터 시작해서 20, 30대까지도 계속 발달한다. 30대까지로 보는데 뭐 50세에도 계속 변화를 갖고 있다 하는 뭐 연구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사춘기에 얼마나 어떻게 발달하고 왜 중요한가를 좀 볼게요. 그리고 사춘기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춘기는 생물학적으로 좀 신체적인 변화, 호르몬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라고 하니까 되게 막연한데 저게 23세에 이루어질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사회적 안정은 지금도 안 된 사람 많을 텐데. 영재지, 영재. 네. 그래서 아직도 사춘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 이 회백질의 양이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발달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전두엽은 말씀 자주 드렸듯이 계획이라든지 판단, 선택, 이해, 사회적인 역할, 뭐 자기 인식, 메타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관계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전두엽에 있는 회백질의 양이 청소년기 초기에 최고 증가치가 됩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저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죠. 여자애들 빨간색이고 남자애들은 13세 정도의 피크치가 오고 여자아이들은 11세 정도의 피크치가 와요. 여자아이가 조금 더 빠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가면 남자애들은 하고 좀 당하고 있고 여자애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남자애 엄마들이 되게 화가 나죠. 내 아들은 바본가. 그러면 근데 저게 어쩔 수 없이 여자애들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기 청소년기 그러니까 13세 넘어가는 그 본격적 우리가 사춘기를 하죠. 그때 동안에는 오히려 전두엽의 회백질의 부피가 감소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시냅스 이제 회백질에 대해 볼게요. 회백질이 저 전두엽의 뇌를 단면으로 잘라보면 바깥 테두리 있죠. 색깔이 약간 지금 그림으로는 붉은빛이 나는데 오른쪽 맨 끝에 보면 회색빛이에요. 저렇게. 영상 MRI 찍어보면 저게 수분이 많아서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색층이고 저 안에 있는 부분 내부 쪽에 울룩불룩한 저 하얀색 같은 부분 저게 백질이거든요. 저 회백질에 뭐가 있냐면 신경세포체 있고 축삭돌기가 있고 지지해주는 그 신경세포를 지지해주는 구조물들이 있는데 얘가 체액에 담겨 있어요. 얘가 증가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시냅스 연결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림의 숫처럼 막 마구잡이로 계속 이렇게 시냅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증가되는 피크치가 초기 청소년기 13세 요럴 때 12세 요럴 때가 제일 무성하게 밀림이 숲을 우거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의 양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회백질의 부피가 증가되는 거고요. 근데 중기부터 시작해서는 회백질 자체의 부피가 감소해요. 저게 뭐냐면 시냅스 가지치기라 해서 시냅틱 프로닝이라 하거든요.
저게 뭐냐면 뇌가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지 않고 그 동물, 그 사람이 그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적절한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뇌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집약된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서울, 부산을 가는데 저 시냅스가 막 회백시 부피가 증가했을 때는 막 산으로 들러갔다가 부산으로 간다고 치면 중기 부분부터는 점점점 빨라지고 정확해져서 직선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가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 느낌 알 것 같은 게 우리 핸드폰 카메라 속에 그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마구잡이로 있는데 그거를 좀 정리하면은 비슷한 거 다 지우고 딱 골조만 빨라지죠. 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훨씬 더 빨라지고 효과적이 되니까. 딥러닝도 저런 작업을 해요. 딥러닝 할 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똑같이. 처음에 학습할 때 그냥 한 다음에 그중에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해요. 그래야지 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똑같네. 그러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흉내내는 거죠. 저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도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청소년기 초기, 그러니까 아동기 후기 이때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 물론 어릴 때도 애들이 저지레를 많이 하죠. 저지레를 하는 애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이런 행동 저런 행동도 하고 이게 저렇게 가면 금방 될 텐데 이렇게 띨빵한 짓을 하고 있을까 내 자식이지만 근데 아이들이 아직까지 저렇게 효율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 가지치기를 부피를 키운 다음에 가지치기를 스스로 하는 아이와 저걸 그 길을 안내해줘서 여기서 여기까지 와 하는 아이랑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솔길을 그 우거진 밀림에서 오솔길을 내가 찾아서 만들어가는 애랑 길 싹 깔아주고 비단길을 깔아주면서 여기로 와 하는 애들이랑 다를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시냅스 가지치기는 내 머릿속에서 내가 스스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분명히 어떤 멍청한 짓을 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좌충우돌 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학습에서도 보통 부모님들은 성인들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나머지 이제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행동 그 외의 행동들 뭐 이런 걸 그렇게 겪어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캠핑을 가거나 부모님과 말고도 다른 캠프 예전에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죠. 보이스카우트, 뭐 걸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끼리 단체로 가서 뭐 캠핑하거나 이런 좌충우돌하는 같이 밥에 먹더라도 뭐 밥이 뭐 다 익지도 않고 찌개를 끓이지만 뭘로 해야 될지 몰라서 오이도 넣고 뭐 다집어 찌개에 오이도 넣고 당근도 넣고 다 넣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저런 가지치기의 시간들이 분명히 아이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중요하게 뭐 대두되지 않지만은 이 백질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백질은 축삭돌기, 손바닥이 세포째면은 그 밑에 연결된 그 긴 가지 있죠. 축색돌기가 미엘린 시트라 그래서 그 지방 전선 피복 같이 입혀져 있거든요. 그게 둘러싸여져서 이게 수초화된 건데 그런 조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백질은 많은 조직이라서 얘네들은 뭘 하냐면 신호가 더 빠르게 가도록. 그러니까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랑비에르 결절이라 그래가지고 소세지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마디가 생겨서 얘가 점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랑베르 결절을 통해서 신호가 더 빨리 가게 되고 얘네들 축색돌기가 많아지면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고 정보가 지방도 국도를 막 타지 않고 고속도로로 쭉 직진할 수 있게끔. 합선이 안 일어나는 거죠. 네, 합선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질은 성인기까지 계속 꾸준하게 증가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학습하거나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한다는 건 되게 뇌 발달에도 좋고 내 인생에서도 뭔가 계속 새로운 변화를. 힘들어요. 그렇죠. 네. 힘들긴 하죠. 왜냐면 새로운 걸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감각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정보를 들어와서 인식을 하지만 아직 좌충우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처럼 저렇게 빠르게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아직까지 백질이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하는 건 이해와 사고의 측면이지 내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되는 거죠. 저게 안 되고 그냥 하는 건 충동적 행위를 해보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해서 나가서 또 하고 동생 안 때릴게 해서 나가서 또 때리고 그게 얘네들이 아직까지 합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직까지 백질도 증가가 덜 되고 있고 이제 회백질도 그러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걸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신체의 성장이 성인으로 가고 있지만 본인의 내부적인 면은 아주 유아적인 면 그리고 초기 청소년의 면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충동성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전두엽도 발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부모와 논쟁도 하고 어른처럼 이때는 어른처럼 막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때는 또 보면 애기가 자기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아이는 이게 혼란스러워하진 않지만 뭔가 내면적으로 힘들지만 부모가 봤을 때 제가 왜 저러지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떨 때 애기 같다 어떨 때는 큰 애 같다가 저렇게 근데 부모님들이 이 섞여 있는 이 시기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네. 저도 생각해보면 저 시기 때 내가 굉장히 성인처럼 행동을 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이럴 때. 근데 이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에 대해서 막 뭐 깔아뭉개거나 막 무시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별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뭘 하든 괜찮아. 뭐 집에 잘 들어오면 되고 늦게 들어오면 뭐 늦게 들어오나 보다. 안 들어오면 안 들어간 적은 있나 없나. 뭐 친구 집 가서 중학교 2학년 친구 집 가서 자기도 하고 뭐 근데 정말 그걸 되게 크게 생각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만큼 했던 것 같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신호등 앞에 앉아서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서 데려다주고 얘가 또 건너서 우리 집을 데려다주면 내가 또 건너서 데려다주고 이걸 하면서 밤 11시까지 횡단보도 그 약간 턱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갖고 11시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횡단보도 가운데 가서 둘이 딱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이건 합리적인 거야 라고 했지만 엄마가 그때 집에 들어와서 늦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막 비난하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그런 기억이 없어서 이해를 한 건 아니고 좀 방임을 했던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방임이 나은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은데 여튼 뭐 그렇게 얘가 위험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지 없었는지 아직 안 물어봤지만 네 그렇습니다.